홈플러스 기업 회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챕터 1.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 대형 마트 시대가 끝났구나. 홈플러스도 결국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가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흐름을 읽으면 나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오늘은 홈플러스의 사례를 통해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워보자. 부자들은 위기 속에서 돈이 이동하는 방향을 본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은 단순한 유통업계의 위기가 아니다. 이것은 돈이 이동하고 있는 신호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대형 마트에서 쇼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돈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이 대형 마트를 대체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형 마트보다 편리한 구독형 서비스와 스마트 쇼핑을 선택하고 있다. 전통적인 유통 구조가 변하면서 돈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부자들은 이런 변화를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서 기회를 잡는다. 과거에 돈이 흐르던 곳에서 기회가 사라졌다면 돈이 몰리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 돈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가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때 성장하던 기업도 돈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위기를 맞는다. 잘 나가던 사업도 소비자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면 무너진다. 시장이 변할 때 변화의 신호를 캐치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 부자들은 언제나 변화의 신호를 읽는 능력을 키운다. 그들은 뉴스 기사 한 줄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관찰한다. 돈의 흐름을 읽는 3가지 방법. 경제 뉴스를 읽을 때 숫자보다 변화의 패턴에 집중하라.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산업과 트렌드를 분석하라. 어떤 시장이 무너질 때 그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추적하라. 3번째, 돈의 흐름을 읽으면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다. 홈플러스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형 마트의 부지를 인수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부동산 투자자, 온라인 배송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 신흥 유통 기업들, 홈플러스가 놓친 소비자들을 흡수하는 스타트업들. 이들은 모두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시장에 있는가? 어떤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는가? 부자들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흐름이 만들어낼 미래를 예측한다. 그리고 먼저 움직인다. 결론,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항상 주시하라. 첫째, 돈이 이동하는 방향을 항상 관찰하라. 둘째, 기존의 방식이 무너질 때 새로운 시장을 찾아라. 셋째, 변화의 신호를 빠르게 포착하고 먼저 움직여라. 부자들은 돈이 흘러가는 곳으로 먼저 간다. 그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직접 읽고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당신도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관찰하라.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라. 다음 챕터에서는 돈이 몰리는 곳을 선점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부자들은 어떻게 돈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시장을 먼저 차지하는지 알아보자. 챕터 2. 돈이 몰리는 곳을 선점하라. 부자들은 이렇게 움직인다. 홈플러스가 위기를 맞이하는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할 새로운 기업과 기회가 이미 등장하고 있다.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어떤 곳에서는 빠져나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이다. 부자들은 언제나 돈이 몰리는 곳을 먼저 발견하고 그곳을 선점한다. 그렇다면 돈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한 시장이 무너질 때 새로운 시장이 탄생한다. 홈플러스가 위기를 맞은 이유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 때문이다. 오프라인 대형 마트의 시대가 저물면서 온라인 유통과 새벽 배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배달 서비스와 구독 경제 모델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았다. 돈이 빠져나가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돈이 몰리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난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돈이 몰리는 시장을 찾는 3가지 방법.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작정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첫 번째, 기존 시장이 무너질 때 그 자리를 대신할 산업을 찾아라. 대형마트가 줄어드는 동안 온라인 유통과 물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이 사라지는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가? 2.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분석하라. 한때 유행했던 소비 방식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대형마트에서 대량으로 장을 봤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만 즉시 배송받는 방식을 선택한다. 소비 패턴의 변화가 새로운 돈의 흐름을 만든다. 세,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캐치하고 선점할 기회를 만들어라. 부자들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시장의 자리를 잡고 기다린다.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고 그 흐름을 탈 준비를 해야 한다. 세 번째, 돈의 흐름을 활용하는 사람들, 실제 사례 분석. 홈플러스가 위기를 맞이하는 동안 그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형마트의 자리를 인수해 새로운 부동산 개발을 하는 투자자들, 배달 서비스와 물류 창고 사업을 확장하는 유통기업들, 오프라인 쇼핑이 줄어든 대신 온라인 커머스를 키우는 스타트업들, 이들은 모두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결론, 돈이 몰리는 곳을 먼저 발견하고 움직여라. 첫째, 한 시장이 무너질 때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시장을 찾아라. 둘째,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분석하라. 셋째, 돈이 몰리는 곳을 먼저 선점하고 기회를 만들어라. 부자들은 위기 속에서도 돈이 이동하는 방향을 읽고 먼저 움직인다. 그들은 사람들이 변화를 인식하기 전에 이미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돈이 몰리는 곳을 분석하고 그 흐름 속에서 당신만의 기회를 찾아라. 다음 챕터에서는 돈의 흐름을 읽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돈이 몰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부자들은 단순히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챕터 3.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의 흐름을 직접 만들어라. 부자들은 돈의 흐름을 읽는 것을 넘어 그 흐름을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따라가려고 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에게 흘러오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홈플러스가 위기를 맞이한 이유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다. 돈이 흘러가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돈이 몰리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부자들은 돈의 흐름을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낼까? 1. 돈의 흐름을 만들려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돈을 직접 벌려는 사람보다 돈이 흐르는 길목에 자리를 잡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번다. 아마존은 직접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수많은 판매자가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 유튜브는 직접 영상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올리고 광고 수익을 나눠준다. 대형 쇼핑몰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대신 수많은 브랜드가 들어와 입점하도록 공간을 제공한다. 부자들은 직접 돈을 벌기보다 돈이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제 당신도 어떻게 하면 돈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한다. 두 부자들은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돈이 나에게 흘러오도록 하려면 한 번의 노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돈을 직접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그 흐름을 먼저 만들어낼 것.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보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모이는 시스템을 만든다.
세 번째,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반복적인 노동이 아니라 돈이 자동으로 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일을 한 번 하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구독 서비스, 자동화된 마케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한 시장이 무너질 때 새로운 흐름을 먼저 만들어라. 홈플러스 같은 오프라인 유통이 위기를 맞을 때 온라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들이 성장했다. 기존의 방식이 무너지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번다. 세 번째, 돈이 흘러가는 길목의 자리를 잡아라. 직접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사람들이 돈을 쓰는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야 한다. 플랫폼을 만들거나 사람들이 몰리는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들은 돈을 직접 쫓지 않는다. 그들은 돈이 스스로 흘러오도록 구조를 만든다. 결론,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라. 첫째, 돈이 흐르는 길목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둘째, 반복적인 노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셋째,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때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홈플러스가 위기를 맞은 이유는 더 이상 돈이 그들에게 흘러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이 빠져나가는 곳에서 새로운 돈이 몰리는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단순히 돈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돈이 흘러오도록 직접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부자들은 선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돈이 자신에게 몰려오도록 새로운 길을 만든다.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여정, 함께하겠습니다. 구독하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